안녕하세요. 친절한 꼰대씨입니다. 지난번에 제가 스피어를 만드는 다양한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는데, 오늘은 그 중에서 평면을 이용한 스피어 만들기를 응용해서 조명기구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이 오브젝트가 다 만들어져 있는 이유는 제가 녹화를 다 했는데 마이크를 꺼놓고 녹화를 해서 다시 녹화하고 있네요. 좀 설명하는데 열과 성의를 다하지 않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냥 이해를 좀 해주십시오. 자, 그럼 일단 바로 시작을 하기 전에 사진을 좀 보고 올까요? 자, 이 사진은 한 번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위키디피아 커먼즈에 올라와 있는 이미지고요. 르클린트 172번. 요 조명이에요. 디자이너 조명이고요. 한 7, 8년 전? 한 10년 전 정도에 굉장히 좀 많이 좀 사용을 했었던 조명인 것 같아요. 이렇게 좀 유명하고 좀 예쁜 제품들 같은 경우는 카피 제품도 굉장히 많이 나와서 좀 많이 사용했던 건데, 제가 또 이 시공했던 시공 사진을 찾으려고 그러니까 안 보여서 위키디피아가 아니죠. 위키미디어 커먼즈에서 지금 가지고 왔고요. 제가 사진을 보여드릴 때 구글에서 검색되는 이미지는 굉장히 많은데 한정적으로 좀 보여드릴 수밖에 없는 게, 가능하면 이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어트리뷰션에 맞는 거 제가 보여드릴 수 있는 이미지를 좀 찾다 보니까 좀 한정적으로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CC 이미지 자체도 그렇게 많지가 않고, 이런 특별한 제품 같은 경우에는 일단 이미지가 별로 없네요. 가능하면은 르클린트 172번 인터넷에서 좀 검색을 하셔가지고 어떤 이미지인지 정확하게 한번 보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이미지에 대한 링크는 정확하게 남겨드릴 거고요. 자, 일단 모델링 분석을 좀 해볼게요. 모델링 분석을 해보면은, 자, 좌우로 이렇게 웨이브 형태로 진행되는 게 5개가 있습니다. 5개인지 6개인지 모르겠는데 5개만 그릴게요. 위아래로도 웨이브 형태로 진행되는 게 5개가 있어요. 옆으로는 부드러운 웨이브, 위아래로는 뾰족뾰족한 웨이브 형태로 진행되는 스피어의 형태로 만들어져 있는 거죠. 우리가 이 모델링을 접근을 하는데 스피어로 접근한다 그러면은 솔직히 좀 답이 안 나옵니다. 제가 모델링을 못해서 답이 안 나오는 걸 수도 있는데, 좀 더 쉽게 접근하기 위해서 평면을 기준으로 해서 접근을 할 거고요. 바로 시작을 하도록 할게요. 자, 제가 말씀드리기를 평면에서 스피어로 만들기 위해서는 1대2 비율의 평면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으니까, 일단 평면 하나를 만드는데, 자, 가로 사이즈가 2m가 아니고 4m가 되면 되겠죠. 그래서 1대2 비율의 평면을 하나를 만들고요. 이 평면을 재질까지 적용했었는데 녹음이 안 돼갖고 정면에서 바라볼 수 있게 90도 회전을 하도록 할게요. 이렇게 회전을 해야겠네요. 자, 그리고 이걸 정면에서 바라보면서 그릴 건데, 자, 요거는 우리가 벗어나지 않는 바운더리로 볼 거라서 이 상태에서 그대로 편집을 하면서 나가지 않고 객체를 복사를 하겠습니다. Shift D 0 엔터 해서 객체 복사하고요. 오리진을 일단 가운데로 이동을 한 상태에서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옆으로 웨이브 하나, 둘, 셋, 넷, 5번이고, 위아래로도 셋, 넷, 5개예요. 그러면 최소한 나누어져야 되는 엣지의 수를 판단을 해볼게요. 여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9개가 나눠져야 되는 거죠. 여기 5개, 여기 5개 똑같으니까 똑같이 9개로 나눠주면 되겠죠. 자, 그러면 에디트 모드 들어가서 루프 컷으로 9개 엔터 ESC 뭐 이렇게 해도 되고요. 아니면 엣지를 이렇게 선택한 상태에서 सब디바이드 하고 여기서 그냥 9개 이렇게 해줘도 되겠죠. 편하신 대로 그냥 이렇게 일단 나눠주시면 되시고요. 그 다음에 이거 하나 걸러서 하나씩 이렇게 선택을 할 겁니다. 지금 같은 경우에 또 몇 개 안 되니까 하나씩 걸러 하나씩 해도 되고요. 아니면 선택한 상태에서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체커 디셀렉트 해도 되고요. 이번에는 또 다른 걸로 또 해봐야죠. 자, 여기서 엣지를 선택을 하는데 제가 기본 단축키가 뭔지 모르겠어서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픽 쇼티스트 패스라고 있습니다. 아니면 컨트롤 아니면 알트 아니면 뭐 시프트 하나 누르고 뭐 개 중에 하나일 거예요. 저는 시프트로 이렇게 변경을 해 놓은 상태고요. 이렇게 쇼티스트 패스 해서 들어오는데, 페이스 스태핑 요거 있죠. 클릭해 주면은 이렇게 루프로 선택이 되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 상태에서 여기 디셀렉트를 하나를 올려주게 되면은 하나 걸러 하나씩 선택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메뉴에 있는 거 하나만 선택 해제해주면은 이렇게 하나 걸러 하나씩 선택이 되고요. 이 상태에서 루프 선택해주면 되겠죠. 자, 여기에서 앞으로 조금 튀어나오게끔 이렇게 만들어 주고요. 이거 반대로 만들었네요. 이렇게 되면은 보기가 안 좋으니까 이 객체 좀 전체적으로 회전 좀 할게요. 자, 이렇게 튀어나오게끔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또 반대로 이렇게 요만큼의 엣지는 위로 올라가면 되겠죠. 자, 근데 위로 올라가는데 얼만큼 올라갈지를 일단 잘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미지 다시 보면요. 이미지를 한 번만 본다 그러고 한 번 더 열었네요. 여기 보면은 맨 아래에 있는 요 튀어나온 웨이브의 가장 높은 지점이 바로 위에 있는 거랑 그 위에 있는 웨이브의 중간 지점 정도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정도 위치를 맞춰주면 될 것 같습니다. 디테일한 수정은 나중에 하면 되기는 하는데, 기본적인 모델링을 그런 식으로 접근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맨 아래에 튀어나온 이 지점이
그 위에 있는 요 지점과 요 지점 사이 정도 떨어지면 되는 거라고 지금 말씀을 드린 거죠. 그래서 엣지를 다시 선택을 하고요. 자, 버텍스로 가고 얘를 활성화로 놓고요. 스냅을 걸게요. 액티브로. 그리고 위로 올라가는데 어디까지 올라가느냐? 요거랑 그 다음 거 중간 지점이니까 여기까지 올라가면 되겠죠. 여기에 있는 요 버텍스까지 이렇게 올라가 주도록 하겠습니다. 뭐 정확하게 이렇게 안 올라가고 대충 임의로 올라간 다음에 수정해도 돼요. 자, 그런데 지금 제가 위로 올라가면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여기에 있는 무브 사이즈를 기억을 하는 겁니다. 왜냐? 이 오리진을 가운데로 써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지금 어차피 오리진이 안 맞네요. 오리진이 안 맞으니까 그냥 이렇게 만든 상태에서 오리진을 가운데로 이동을 시키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객체는 밑으로 조금 내려가고요. 이 상태에서 자, 뒤에 만들어 놓은 플랜보다 얘가 작아야 돼요. 만약에 긴 상태로 된다 그러면 위아래로 긴 스피어가 되어버리기 때문에 얘를 모양을 예쁘게 만들기 위해서는 이 안에 들어와야 됩니다. 그리고 최상단이랑 최하단점은 정확하게 맞아서 떨어지는 스피어의 형태가 아닐 거기 때문에 뒤에 만들어져 있는 플랜보다 좀 작은 사이즈로 만들어줘야 돼요. 그 Z축으로 스케일 조정하는데 저 안으로 살짝 들어가는 형태 이렇게 만들어주도록 할게요. 뭐 추가적인 디테일은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나중에 더 수정을 하기로 하고요. 자, 이렇게 만들어졌고요. 그리고 나서 밴드를 2번을 하면은 스피어가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영상 링크는 또 올려드릴게요. 자, 애드 모디파이어에 심플 디폼 들어가고요. 그리고 여기서 밴드로 이동을 하는데, 자, 평면일 때는 밴드를 X, Y 두 개를 했을 때 전혀 보이지가 않는데 지금은 보이죠. 두께감을 가지고 있는 오브젝트이기 때문에 이렇게 회전하는 게 보이는 거고요. 여기에서 엑시스를 설정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정확하게 보면은 오리진에 대한 엑시스 방향이 훨씬 더 중요한 겁니다. 제가 기본 형태로 스피어 만드는 거에서 말씀드렸을 때 맨 처음에 먼저 회전해야 되는 게 짧은 방향에서 C자 형태를 만들어라 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지난번이랑 똑같이 그냥 Z축에서 저는 회전을 할 거고요. 그리고 오리진을 회전을 한번 할게요. X축으로 90도 회전하게 되면은 자, 탑에서 봤을 때 긴 방향으로 돌아가게 되니까 요 방향이 아닌 오리진이 Y축 기준으로 90도가 더 돌아간 방향이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회전을 해주게 되면은 원하는 형태로 일단 밴드가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오리진 끄고요. 그리고 나서 180도 회전하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근데 제가 지난번에 또 말씀드렸던 게 180도를 회전을 하면은 완벽한 스피어가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게 약간 좀 줄어들어도 상관은 없어요. 줄어들어도 상관은 없는데 일단은 180도로 잡아놓고 이후에 뭐 디테일한 설정은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심플 디폼 그대로 하나 복사를 하고요. 그리고 나서 엑시스는 X로 회전을 하게 되면은 이렇게 안쪽으로 감싸는 형태로 다시 들어가게 되는 거죠. 값을 올려서 360을 주게 되면은 스피어의 형태가 되는 거고요. 이렇게 보면은 기본적인 형태는 만들어졌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기본적인 형태가 만들어지기는 했는데 너무 각져 있으니까 일단 쉐이드 오토 스무스 해주고요. 자, 쉐이드 오토 스무스로 했더니 여기가 각이 너무 커서 스무스하게 보이지가 않는 거죠. 그래서 쉐이드 스무스 다시 주고요. 이렇게 일단 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세그먼트는 현재 굉장히 모자른 상태니까 요거 두 개 일단 닫아 놓고요. सब디비전 서페이스 적용해서 이렇게 부드럽게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값은 이 정도 줄게요. 자, 그리고 나서 봤더니 이게 무슨 뭐 등기구가 아니고 벌집 같아졌죠. 디테일하게 좀 수정을 해야 되는 거고요. 그 뒤에 같은 경우에는 여기 보면은 굉장히 뾰족하게 나오죠. 이유는 밴드 이후에 버텍스가 떨어져 있는, 엣지가 떨어져 있는 상태라서 그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웰드 모디파이어를 적용을 해주면 되는데 이 웰드 모디파이어는 सब디비전 서페이스 이전에 들어가 줘야 되는 거죠. 값은 0.01 정도로 좀 낮춰 놓을게요. 불필요한 버텍스가 붙어버리지 않게끔요. 네, 블렌더에서 조금 제가 이해가 안 가는 것 중에 하나가 이건데 여기서는 웰드라고 나오고 우리가 그냥 모델링, 메쉬를 모델링 하다가 점을 붙일 때는 또 머지라는 이름으로 나오죠. 그래서 이 머지가 여기서 웰드랑 똑같은 겁니다. 이게 이거예요. 같은 거라는 것만 잘 알고 계시면 되실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또 수정을 해볼게요. 자, 에디트 모드 들어가게 되면 이렇게 평면으로 보이니까 수정하기가 좀 쉽겠죠. 자, 이 안쪽으로 들어가는 부분과 바깥쪽으로 튀어나오는 부분, 이 부분이 날카롭게 표현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날카롭게 하기 위해서 엣지를 선택을 하고요. 그 다음에 루프 선택한 다음에 베벨을 이렇게 주면은 되겠죠. 살짝만 줄게요, 일단.
자, 그러면 이렇게 뾰족하게 튀어나오는데 여기에서 보면서 갈까요? 베벨을 살짝만 주면은 이렇게 날카로운 뾰족한 엣지가 생성되는데, 자, 이거를 여기에서 이렇게 하게 되면은 내가 베벨의 값을 조정하고 싶다라고 할 때 추가적인 수정이 안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잡지 않고요, 버텍스 그룹으로 잡을 겁니다. 버텍스 그룹으로 잡고 모디파이어로 베벨 모디파이어를 적용을 해줄 거예요. 여기 베벨 모디파이어. 그래서 버텍스 그룹을 먼저 잡으러 가는데, 오브젝트 데이터 프로퍼티스에 버텍스 그룹 하나 만들어 주고요. 자, 엣지를 이렇게 선택한 다음에 루프로 선택하고 버텍스 그룹에 집어 넣으면은, 자, 말 그대로 버텍스 그룹이기 때문에 현재 상태에서 버텍스로 변경을 하면은 전체 버텍스가 다 선택돼 버리죠. 그래서 이렇게 들어가면 안 되고요. 요거를 2번 해야 돼요. 좀 귀찮지만은. 자, 요만큼만 선택된 상태에서 한번 어사인 해주고요. 요거 이름은 제가 바꿀게요. 그리고 나서 여기서 여기까지도 선택을 한 상태에서 새로 버텍스 그룹 어사인, 얘는 아웃샤프라는 이름으로 지정을 할게요. 자, 요거 2개를 이용을 해서 베벨 모디파이어를 적용해 줄 겁니다. 모디파이어 이동하고요. 자, 베벨 모디파이어가 어느 위치에 들어갈지도 잘 봐야 돼요. 웰드 이후에 들어가면 되겠죠. सब디비전 서페이스 이전에 들어오는 게 좋으니까. 이제 베벨 모디파이어 적용하고요. 얘는 सब디비전 서페이스 이전으로 옮겨 주고요. 그리고 확장해서 확인해 보면은 어마운트 값은 1mm 정도로 낮게 줄게요. 이렇게 봤더니 전체에 다 적용이 되어 버려서 여기도 뾰족해져 버리는 거죠. 자, 그리고 지금 요거 하나는 잘 보세요. 베벨 모디파이어를 없앴을 때 위아래로 가는 것도 웨이브가 굉장히 약해지면서 이렇게 갔었는데, 베벨이 들어가면서 뾰족하게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갔다가 되죠. 위아래로 내려가는 것도 결국은 뭔가 세그먼트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여기서 느낄 수가 있는 거죠. 자, 일단 요렇게 지금 들어온 상태인데, 우리가 지금 베벨을 적용시킬 부분은 버텍스 그룹으로 잡았죠. 그래서 그 부분에만 베벨 모디파이어를 적용하기 위해서 리미티드 매스 후드를 앵글이 아니고 버텍스 그룹으로 설정해 주시면 되시고요. 버텍스 그룹은 인 샤프 먼저 해볼게요. 그럼 안쪽으로 들어가는 부분만 뾰족하게 나왔고요. 요거 그대로 그냥 복사를 해서 버텍스 그룹만 아웃 샤프 이렇게 해서 2개를 설정을 해 줄게요. 이렇게 작업을 하면서 여기 들어간 모디파이어의 이름을 내가 알아보기 편하게 설정을 하면 더 좋겠죠. 일단 뭐 귀찮으니까 거기까지 건들지는 않을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위아래로 가는 부분 굉장히 어색하죠. 우리가 이미지를 다시 한번 또 보고 와야 될까요? 자, 이미지를 보면은 지금 만들어진 형태는 옆으로 그냥 지그재그 형태로 가는 형태인데, 사진을 보게 되면은, 자, 위로 올라갔다가 둥글게 갔다가 급경사로 떨어졌다가 둥글게 갔다가 급경사로 올라갔다가 요런 형태죠. 그래서 이 모양을 또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역시나 에디트 모드 들어오면은 이렇게 다 보기 편하게 나눠져 있으니까 일단 엣지를 요만큼을 다 선택을 할 겁니다. 루프로 선택해 주고요. सब디비전 서페이스 2개를 나눠주도록 할게요. 그리고 엣지를 선택을 하는데, 자, 위쪽 최상단점에 붙어 있는 그 바로 옆에 있는 요렇게 엣지들, 네, 요만큼의 엣지를 선택하고요. 위로 이렇게 올라가 주면 되겠죠. 얼만큼 올라가느냐? 100mm 올라가면 되겠네요. 자, 그러면 아래쪽이랑 붙어 있는 요 엣지들, 네, 얘네 같은 경우에는 아래로 100mm가 내려오면 되겠죠. 자, 그러면은 둥글게 갔다가 뚝 떨어졌다가 둥글게 갔다가 쭉 올라갔다가 이런 형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모양을 잘 만드시면 되세요. 자, 그리고 빠져나와서 보면은 벌써 잘 만들어졌죠. 이런 식으로 모델링을 접근하게 되면은 훨씬 더 편하시지 않을까 싶어요. 이거 어떻게 한 번에 너무 잘 나와가지고 좀 그렇기는 한데, 여기서 만약에 모양이 마음에 안 든다 그러면 여기서 뭐 스케일을 이렇게 조정을 해서 위아래로 이렇게 만들 수도 있고요. 이렇게 만든 상태에서 여기에는 심플 디폼 앵글 값을 조정을 해서 한 90도만 가볼까요? 이렇게 모양을 또 바꿀 수도 있고요. 뭐 다양한 형태로 만들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여기에 베벨 넣어준 값을 조정을 해서 바깥쪽으로 진행된 아웃 샤프 이 부분을 뭐 한 50 정도 이렇게 만들어서 바깥쪽은 부드러운 형태로 이렇게 만들 수도 있고요. 다양하게 수정이 가능하니까 이렇게 모디파이어를 살려서 모델링을 진행하는 게 훨씬 더 유리하지 않을까 싶어요. 맥스를 다뤄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맥스 같은 경우에는 모디파이어에 에디트 풀이라는 모디파이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만큼 만든 이후에 현재 변형된 상태에서 추가적인 모델링 변형을 하고 싶으면 여기에 에디트 풀리를 올려서 할 수가 있는데, 블렌더는 그 부분이 없는 게 조금 아쉽기는 해요. 굉장히 유용하고 좋은 모디파이어기는 한데
아쉽지만 우리가 아쉬운 대로 이 안에서 우리가 만들 수 있는 것들은 최대한 만들어야 되는 거고요. 블렌더가 이런저런 아쉬운 부분들이 있지만 훨씬 더 훌륭한 부분들도 많이 있으니까요. 무조건 안 좋다라고 보기에는 좀 애매하죠. 굉장히 많은 모델링 툴이 있지만 각 툴마다의 장단점이 있어요. 가능하면은 여러 개의 툴을 좀 다루면서 그때그때 상황에 맞춰서 모델링하기 편한 툴을 이용해서 모델링을 하는 게 가장 좋기는 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A라는 프로그램에서만 뭐 특별한 기능이 있다라고 했을 때 그 하나의 기능을 사용하기 위해서 모델링 데이터를 넘겨서 해당 부분만 작업을 하고 다시 또 다른 프로그램으로 넘겨서 작업한다 그러면은 오히려 효율성이 떨어질 수는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일단은 쓸 수 있는 프로그램 내에서 최대한 잘 사용하는 게 가장 좋을 것 같고요. 자, 일단 여기까지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지금 면이 단면으로 되어 있으니까 블렌더 같은 경우에는 단면으로 만들어지면 좀 안 좋죠. 그래서 이 부분을 두께감을 좀 주도록 하기 위해서 솔리디파이 모디파이어를 적용을 해줄게요. 솔리디파이 같은 경우에도 सब디비전 서페이스 이전으로 가는 게 더 좋을 거예요. 자, 일단은 이후에 놓고 한번 볼게요. 이후에 놓고 여기에서 두께 값을 좀 더 많이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지금 뚫고 나오는 경우가 생기죠. 근데 얘가 सब디비전 서페이스 위로 올라가면 사라져요. 실질적으로 सब디비전 서페이스 이전에 뚫고 나왔던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सब디비전 서페이스가 적용되면서 좀 사라지는 부분들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렇게 좀 위쪽으로 올라가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대신에 이렇게 이제 위로 올라가게 되면은 이 두께 부분이 좀 사라지는 게 생길 수가 있죠. 밑으로 내려가 볼게요. 이 두께 부분이 조금 더 잘 나왔었는데 이거 그냥 오토 스무스로 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두께 부분이 나오던 게 위로 올라가면은 안 보이게 되죠. 그래서 뭐 이런 부분들도 추가적으로 좀 설정을 해주면 좋겠죠. 자, 일단은 저는 밑으로 내린 상태에서 진행을 해볼게요. 자, 지금 그 어떤 옵션을 건드려도 얘가 잘 해결은 안 돼요. 자, 그런데 제가 지금 밑으로 집어넣은 이유는 뭐냐면은 두께는 솔직히 얇게 줄 겁니다. 얇게 줄 거고 옵셋 값도 0 이렇게 해서 가운데서 양쪽으로 0.5mm씩 튀어나가게 만들 거기 때문에 이 정도면은 솔직히 뭐 크게 부담이 없어요. 그래서 뭐 크게 부담이 없을 정도기 때문에 이 정도 가지고 면이 겹쳐지진 않을 겁니다. 일단은 이렇게 하고요. 자, 그리고 나서 보니까, 자, 지금 오토 스무스 했죠? 쉐이드 스무스를 처음에 했다가, 쉐이드 오토 스무스를 했습니다. 쉐이드 오토 스무스를 했더니, 자, 여기가 엣지가 좀 날카롭게 나와야 되는데, 그렇게 나오지 못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에디트 모드 들어가서 앞으로 튀어나오는 거를 더 많이 튀어나오게끔 이렇게 만들어줘도 돼요. 그러면은 각지게 나오죠? 훨씬 더 부피감도 더 살고요. 뭐, 이렇게 해도 되고요. 자, 아니면은, 노멀 앵글을 조금 조정을 해줘도 되겠죠? 이런 식으로 했더니 자 이런데 좀 이상하게 나오죠. 그리고 실질적으로 सब디비전 서페이스를 올려서 이렇게 하드 서페이스 모델링이 될 경우에는 쉐이드 오토 스무스를 쓰는 게 맞지는 않아요. 그냥 쉐이드 스무스를 사용하는 게 더 맞기는 합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모델링은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해당 오브젝트에다가 재질 한번 또 줘보도록 할게요. 조명기구니까 안에다가 일단 라이트 하나 넣어 놔야겠죠. 자, 포인트 라이트 만들었고요. 레디어스 값은 50mm만 잡을게요. 그리고 파워는 50W 정도로 하고요. 위치는 대충 그냥 가운데다가 이렇게 던져 놓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렌더링 미리 보기로 한번 가고요. 지금 씬 월드를 켜서 이 월드가 안 보이게끔 이렇게 지금 해놓은 상태예요. 그래서 보면은 굉장히 어둡게 그냥 보이는 상태죠. 자, 안에 있는 라이트 선택을 하고요. 이 라이트 같은 경우에는 색온도를 좀 맞춰주도록 할게요. 블랙 바디 사용을 하고요. 색온도는 한 3800K 정도, 이 정도로 해서 노란색 조명이 나오도록 하고요. 자, 그리고 이 조명기구 같은 경우에는 빛을 지금 뚫고 나오는 상태죠. 예전에 제가 다리솔 설명드릴 때 빛이 뚫고 나오는 거는 설명을 드렸었죠. 그래서 트랜스퍼런트 BSDF 일단 써볼게요. 써보면은 자, 이렇게 빛이 뚫고 나오는데 너무 밝아지고, 또 하나 문제점은 안쪽이 어두워진다는 문제가 있죠. 일단 뭐 다 무시하고요. 밝아지는 거 같은 경우에는 컬러 값 조정해서 조정해주면은 이렇게 잘 나오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죠. 이 정도. 자, 그리고 빛이 뚫고 나올 수 있는 또 다른 쉐이더가 서브 서페이스 스캐터링 요거 있죠. 얘를 집어넣게 되면은 되는 거고요. 여기 있는 스케일 값을 낮추면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지금 약간 붉은색이 나오죠. 왜냐? 레디어스 값이 1, 0.2, 0.1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고요. 얘를 그냥 다 똑같이 1로 바꿔주게 되면은 그대로 뚫고 나옵니다. 지금 노이즈가 굉장히 많이 끼죠. 뭐 이런저런 장단점이 있으니까 잘 사용하시면 되시는데, 저는 그냥 이 트랜슬루센트 BSDF를 사용을 하는 게 훨씬 더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빠르니까 일단
노이즈도 없고 렌더링 당하는 것도 훨씬 빠르죠. 그래서 이걸로 사용을 하는데, 자, 안쪽이 어두워지는 문제만 해결을 하기 위해서 디퓨즈 BSDF랑 같이 섞어서 쓸게요. 그냥 이렇게 믹스해서 사용을 해도 되겠죠. 믹스해서 사용을 하고 밝기값만 추가적으로 좀 건드려서 사용을 하거나 여기 있는 팩터 값을 건드려줘서 사용을 해도 되겠죠. 아니면은 라이트 패스를 사용을 해서 이지 카메라 레이를 연결하게 되면은 카메라에 직접적으로 보이는 부분, 이 안쪽이죠, 안쪽. 여기 같은 경우, 그리고 이 바깥쪽에도 직접 보이는 부분은 디퓨즈 BSDF가 작동을 해서 이렇게 지금 보이는 건데, 이 밝아질 수 있는 이유는 트랜스퍼런트 BSDF가 조명을 먹고 다시 뱉는 것을 시뮬레이션을 해주는 거죠. 이런 식으로 들어가도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트랜슬루센트 BSDF는 제가 조금 더 값을 올릴게요. 이런 식으로 들어가는 게 더 좀 봤을 때 괜찮지 않나 싶어요. 자, 그리고 월드를 한번 켜볼게요. 자, 월드를 켜서 보면은 월드가 너무 세네요. 자, 이런 식으로 좀 표현이 되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죠. 자, 노이즈가 너무 많이 끼니까 프리뷰상 좀 이뻐 보이게끔 좀 세팅을 하기 위해서 노이즈 스레숄드 그냥 꺼버리고요. 샘플은 2048까지 한번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모델링은 다 됐고요. 만약에 이렇게 모델링이 나왔는데 이 모델링이 좀 마음에 안 든다. 예를 들어서 세분화가 좀 덜 돼서 이렇게 각져 보인다. 이렇게 뚝뚝 끊어져 보인다. 뭐 이런 경우에는 여기에서 서브디비전 서페이스 레벨 값을 그냥 올려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런 식으로 모델링 접근하시면 되실 것 같고요. 다 만들었으면 이제 사이즈도 좀 맞춰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지난번에 사이즈 맞추는 것도 한번 말씀드렸죠. 그래서 그냥 아이템에서 자, 여기에서 기준치수 하나만 건들면 돼요. 그래서 XYZ에서 이 폭을 330mm로 만약에 맞춘다라고 보면 330 이렇게 맞춰볼게요. 자, 그러면 이렇게 확 줄어들죠. 여기 확 줄어들었는데 이 스케일, 이 부분을 다른 부분들한테 주면 되니까 자, 드래그 쭉 해서 그냥 엔터 하게 되면은 다 똑같은 사이즈가 되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나서 다시 얘는 가운데다가 이렇게 좀 잘 집어넣어 주고요. 자, 이렇게 들어갔더니 라이트가 너무 세네요. 자, 그리고 다 만들어졌으면은 지금 스케일 조정했으니까 어플라이는 가능하면은 꼭 해주시고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 펜던트 조명에 대한 기본 형태 모델링을 한번 해봤고요. 모델링을 어떻게 접근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이 모델링을 수정을 하는 게 훨씬 더 쉬워질 수 있습니다. 뭐 나중에 수정을 한다 그래도 평면이 그대로 살아 있으니까 훨씬 더 수정하기가 편하겠죠? 만약에 이 상태 그대로 그냥 메쉬로 변경이 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수정하기가 좀 쉽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모델링을 시작하실 때 해당 모델링의 결과물이 그냥 원형이니까 나는 스피어로 만들고 시작을 해야겠다라고 하시면은 이런 거는 답이 안 나와요. 그래서 실제 제품이 어떤 식으로 만들어져 있는지를 잘 보시고 접근하시면은 경우에 따라서는 이렇게 쉽게 모델링을 하실 수도 있으시니까 다양한 방법들을 좀 공부해 보시면은 작업하시는데 훨씬 더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러면은 오늘 영상은 이렇게 해서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도 좋은 영상으로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